30년 만에 폭설이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네 경찰 크리스가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수상한 젊은 여성을 봤습니다. 길을 향해 걸어가며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어요. 크리스는 여자에게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남자친구 물건을 없애려고 챙겨 나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크리스는 여자가 도둑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어떻게요? 여자는 창문을 통해 집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집을 나설 때 그렇게 하지 않죠. 노아는 휴가를 즐기는 인간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임무를 띈 외계인입니다. 그는 말리부의 인기 해변 근처에 착륙했어요. 노아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옷을 입고 군중 속으로 숨었습니다. 특수요원 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변으로 파견됐어요. 샘은 해변에 도착하여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계인이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피서객들을 보세요. 이 중 누가 외계인일까요? 맞아요. 왼쪽에 있는 남자는 팔이 4개예요. 네, 그게 단서죠. 샘 요원이 외계인을 잡았지만 노아는 모습을 바꾸고 탈출했습니다. 샘은 이상한 형체가 기차 안으로 뛰어드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기차를 멈추고 모든 승객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잘 보고 샘이 외계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노인이 외계인이에요. 그는 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비키는 커피숍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비키는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가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비키가 돌아왔을 때 배낭과 노트북이 없어졌어요. 비키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공원에 피크닉 바구니를 든 여자 3명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키는 여자들에게 도둑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3명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린 부인은 방금 친구들과 합류했다고 했어요. 스미스 부인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잭슨 부인은 새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비키는 도둑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린 부인이 비키의 물건을 훔쳤어요. 비키의 빨간 배낭끈이 피크닉 바구니에 걸려 있어요. 폴은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머물렀어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남자 라커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폴은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근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폴이 문을 열자 톰이 있었어요. 톰은 누가 자기를 가뒀는지 전혀 몰랐어요. 톰은 수영장에 갔지만 그날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불을 끄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폴은 범인을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날 아침 그는 반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코트니는 교실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조시는 수영장에서 잠시 수영을 하다가 농구하러 갔어 라고 말했고, 밥은 코트니와 함께 있었지만 가족과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일찍 갔다고 했어요. 폴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은요? 조시였어요. 그 전날은 수영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앤드류는 사진작가입니다. 그는 황야를 혼자 걷다가 퓨마를 만났습니다. 운이 좋아서 간신히 탈출했어요. 하지만 퓨마로부터 도망치는 동안 그의 필터 물병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앤드류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에게는 3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금물 호수에 물을 마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선인장 주스를 마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진흙탕 개울에서 물을 구하는 거예요. 앤드류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옵션이 가장 덜 위험합니다.
소금물 호수의 물은 마실 수 없어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만약 선인장 주스를 마시면 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필터 물병은 흙탕물을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13개 있지만 다른 장기는 없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카드 한 벌입니다. 걸릴 수는 있지만 잡히지는 않는 것은? 감기예요. 비디오 블로거 팀은 유명한 흉가 안에 숨겨진 미스터리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은 전혀 섬뜩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건물로 들어갔지만 카메라맨 조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당장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친구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지는 밤새도록 거리에서 그들을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고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땅을 보세요. 모든 발자국이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발자국은 없어요. 오. 나는 항상 움직이지만 절대 걷지 않아요. 마우스가 있지만 절대 말을 안 하죠. 헤드가 있지만 절대 울지 않아요. 나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river, 강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도둑을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도둑은 집안 왼쪽 창문 옆에 서 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제니와 마야 두 자매가 집에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제니가 숨을 차려었고 마야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로 했어요. 그래서 롱보드를 타고 집을 나와서 길을 떠났습니다. 마야는 100을 세고 난 후 제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집 전체를 뒤졌지만 동생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야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거리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앨리스는 오전 내내 잔디를 깎고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했어요. 데릭은 롱보드 바퀴 소리에 잠이 깼다고 했어요. 리사는 출장 갔다가 방금 돌아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야는 이웃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앨리스가 거짓말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잔디는 전혀 깎여 있지 않아요. 인체 내 장기이기도 한 알파벳의 글자는 무엇일까요? I라는 글자예요. 눈이 I죠? 공주가 탑에 갇혀 있다가 용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모래바닥이 있는 어두운 지하 홀을 걷다가 갑자기 터널 3개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터널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터널 천장에서 독성산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터널은 독 정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분 후 공주는 땅 위로 올라와 숲을 지나 자신의 왕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는 어느 터널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터널입니다. 공주는 모래로 불을 껐어요. 똑똑한 공주님이에요. 사로잡을 수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이건 무엇일까요? 마음이 정답입니다. 사진을 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간판에 싱싱한 고기라고 써 있어요. 마이크는 악몽을 꾸고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신이 이상한 집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크는 그곳을 수색했고 자유로 통하는 문을 4개 찾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은 우주로 통합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거대한 돋보기가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간 사람은 금방 햇빛에 타버릴 거예요. 세 번째 문은 굶주린 사자떼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 뒤에는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올바른 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예요. 밤에는 태양광선이 위험하지 않으므로 마이크는 그 문을 통해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낸시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걱정하고 있었어요. 낸시는 자신의 딸 다이애나가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전날 낸시는 딸에게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일하거나 공부하기를 싫어해서 둘은 말다툼을 했어요. 그 후 다이애나는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늦게 다이애나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낸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납치됐어요. 새 남자가 내 얼굴에 검은 천을 씌워서 차에 밀어 넣었어요. 500만 달러를 내놓으래요. 사막을 차로 지나고 있어요. 남자들은 토끼 의상을 입고 있어요. 형사는 낸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다이애나는 돈을 얻기 위해 스스로 납치극을 꾸몄어요. 경찰은 어떻게 그걸 알아냈을까요? 다이애나가 검은 천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면 남자들의 의상이나 사막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